안녕하세요. 윤주공장입니다. 아직도 이제 마을앱 대목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고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그 체리 재배 기술 많이 중요해요. 예. 체리 재배 기술이라든가 환경도 중요한데 그에 앞서 아무리 좋은 기술과 환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전자가 좋아야겠죠. 좋은 유전자에 체리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음, 체리 품종이야 위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대목이 정말 중요하겠죠. 대목에 따라서 그 똑같은 체리 품종이라도 그 특성이라든가 그런 게 또 차이가 생기고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생겨요. 변화가. 만약에 백인과 흑인 있잖아요. 말하기 편하게 그냥 백인과 흑인이라고 할게요. 백인을 낳고 싶으면은 백인의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은 백인과 결혼해야겠죠. 흑인과 결혼해서 백인이 안 낳았다고 흑인이 나왔다고 낙담하면은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백인의 아이를 막 응? 백인을 낳고 싶으면은 백인과 결혼했어야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도치기 소개. 이 도치기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중국의 네이버라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 있죠. 바이두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도치기라는 거는 대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치기 소개, 대목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하랩이죠. 마하랩은 중국 유럽의 원산지, 유럽에서 먼저 원산지했다는 거죠. 현재 유럽과 미국의 모든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달콤하고 신체리와 함께 사용되는 도치기이며 뿌리함에 매우 강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모든 국가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하면은 체리 재배 지역 유럽과 미국 빼고는 거의 없죠. 유럽과 미국이면 거의 전 세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함에 매우 강하다고 하고요. 저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94년 중국 하노이 동파사 헝가리 마하랩 종자 자원을 도입. 94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도입을 했다는 거죠. 수년간의 재배 시험을 거쳤고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양 재배에 적합한 토양 재배를 선택했으며 뿌리암, 추위, 가뭄, 염분에 대한 내성이 높으며 조기 과일 특성을 가진 우수한 크립토 말헬이 CDR1을 사용했습니다. 사육은 재배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기 과일이라는 거는 다른 건 다 알겠죠. 뿌리암, 추위, 가뭄, 염분, 내성이 높고 조기 과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조기 결과 그건 틀린 거예요. 열매를 얼마나 일찍 보느냐 그 뜻이 아니고 얼마나 조기에 수확이 많이 돼서 돈이 되느냐, 얼마나 많이 그 돈이 되는 시기가 얼마나 조기냐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기 과일이라는 거는 조기 홍보는 2011년, 2013년 전국 수산 수학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 13년 전국의 전 국토에 농업과 축산, 수산 이 세 가지면 거의 다죠. 여기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중국 체리의 주요 생산 지역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 토양의 전반적인 남쪽산 북알칼리 마을이 시대할 때문에 높은 뿌리암 저항과 추위와 가뭄에 강한 염분 저항 특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체리를 개발하는 첫 번째 선택. 마을의 대목을 사용함으로써 개발하고 넓히는데 가장 좋았다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예. 도치기 체리 명목은 다음 같은 우수한 특성을 마을의 대목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CDR1이 이게 어떤 저기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CDR1 마을앱 대목도 그러니까 벚나무에도 종류가 있고 마을앱 대목 자체 내에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대연에서만 종자를 가져왔고 그 종자로 번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CDR1이 어떤 적인지는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잘 모른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마을의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근암 저항, 근암, 뿌리암, 뿌리옥. 이거 뿌리암, 뿌리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암이랑 뿌리옥. 자, 시험. 중국에서는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센터랑은 많이 틀려요. 중국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전문적으로 그 재배 시험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토양 pH 8.4, 높은 편이죠. pH 8.4 알칼리. 중국이 또 이제 석회암지대니까 좀 높을 때고 유럽 쪽도 석회암지대가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pH가 높다고 하죠. 우리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pH가 낮아가지고 오히려 높이려고 그 석회고토라든가 그런 걸 해마다 이렇게 첨가해주고 있는 거고요. 8.4 조건 하에서 중국 체리 1년, 2년, 3년 뿌리암 발생률은 각각 15%, 30%, 80%. 1년 차에 한 15%가 생기고 2년 차에 30%, 3년 차에 80%가 뿌리암이 생겼다는 거죠. 중국 체리라는 거는 이제 아마 중국 초창기에는 3번 대목이라든가 대청엽 대목을 많이 썼죠. 이제 중국 정통 체리 대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중국 체리. 뿌리암이라는 거 어쨌든 대목 얘기잖아요. 전체적인 얘기가 다 대목 얘기잖아요. 중국 체리 3번이나 대청엽 대목에서 뿌리암이 각각 이렇게 나타났고 콜트 체리, 콜트는 콜트죠. 콜트예요. 중국도 초창기에는 콜트도 많이 있었어요. 1년, 2년, 3년 뿌리암 발생률은 각 10%, 17%, 60%. 대련 중국 그런 농업기술센터 같은 그런 데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콜트 체리 3년 차에 60% 절반 이상이 이제 뿌리암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 그 기술 좋고 잘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했을 때 마하랩 체리 대목은 1, 2, 3년 뿌리암 발생률은 제로를 보여줍니다. 거의 3년 차까지도 거의 제로라는 거는 거의 안 나왔다는 거죠. 한두 개라도 나왔으면 최소한 1%든 5%든 그렇게 갈 텐데 거의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뿌리암이. 저도 진짜 수만 개 진짜 수십만 개죠. 수십만 개까지 안 되려나? 대목을 많이 취급을 했어도 뿌리암 진짜 어쩌다 한번 보일까 말까 해요. 안 보여요, 진짜. 난장이 조기과일. 난장이 효과 73%. 난장 효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콜트나 크림스, 기사량에 비해서는 마하립 대목이 좀 더 성장세라든가 세력이 좀 더 센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난장 효과 73%라는 거는 옛날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마자드 대목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 마자드 대목에 비해서 마자드를 100%를 봤을 때 그 마하립 대목은 그 외성 효과가 73%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기 후 2, 3년. 그리고 5년은 과일 시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5년 차쯤 됐을 때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수확이 들어간다. 이제 잘 키웠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잘 키우니까요. 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계속 키워보니까 5년 차만 해도 그래도 얼추 많은 수확이 되긴 했어요. 작년에 저희 시설하우스가 5년 차 나무였죠. 올해가 6년 차고. 맞죠? 괜찮았어요. 추위 가뭄의 저항. 영하 25도시 저온에 저항할 수 있으며 주요 뿌리가 개발되었으며 가뭄에 매우 강합니다. 이제 25도씨, 영하 25도씨, 뭐 어떤 자료에서는 그 마하랩 때문에 영하 30도까지도 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그 똑같은 영하 25도씨라도 그 나무의 건강 상태라든가 그 토양의 조건, 여러 가지 그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 있는데 영하 25도시면은 거의 뭐 최상의 내한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25도시나 뭐 이게 다른 대목들 같은 경우도 뭐 영하 20도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바로 죽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꽃눈 그 동해라든가 나무 뿌리의 동해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죽진 않더라도 수확량이라든가 나무의 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내한성도 많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에 강한 pH 8.4 토양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뭐 거의 단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암의 뿌리와 조과를 완전히 정복하십시오. 보통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뿌리옥, 뿌리암, 근두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진 이거 보시죠. 뿌리암 저기 그 뿌리들이죠. 중국의 체리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장애물인 체리 뿌리암. 그러니까 체리 분야에서 뿌리암은 상당한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 기존의 대목들에서 뿌리암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뭐 당연시 뭐 그러려니 아니 뭐 겉에 보이는 거 살짝 떼내고 심거나 그러면 되겠거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장애물이라고 위험한 장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뿌리암, 근암, 뿌리옥은 선충이 나무에 해를 끼친 후 토양 농균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증상은 뿌리 목이나 측면 뿌리에 종양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옥, 근도암을 암이라고 종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질병은 회색, 흰색 종양을 형성, 표면 거칠고 종양이 빠르게 증가하며 표면은 점차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경. 표면 세포는 죽은 내부 나무 모양은 주로 구형 또는 평평한 구형 영양소 전달을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면은 나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커멓게 된 게 아니고 나무가 어리거나 뿌리혹이 조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하얀색이거나 그나마 봐줄 만한데 나무 연차가 오래되면서 뿌리혹도 오래되고 커지고 하면서 이렇게 막 죽은 암세포처럼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뿌리혹이 생기면은 영양소 전달을 차단. 뿌리에서 그 각종 영양소를 위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뿌리혹이 이제 뭐 기생충처럼 이렇게 영양을 뭐 차단하면서 먹고 뭐 그런 거겠죠. 각종 영양소를 차단하고 지상 성장이 약해지고 과일이 작아지고 경제적 가치를 잃고 나이를 단축하고 마지막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밑에서 뭐 수분이든 양분이든 이제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양분 같은 것도 뭐 탭이라든가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 해주는 상황에서 뿌리효까지 생기면은 음, 위로 올려주는 게 적으니까 아무래도 성장이 약해지고 과일이 작아지고 건강한 과일이 작아진다는 건 나무가 건강할수록 나무가 등치도 있고 어 나무가 등치도 있고 밑에서 건강해야지 밑에서 쭉쭉 올려주고 과일도 커지고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밑에서 못 올려주고 외소원 나무 같은 경우는 과일이 작아지고 맛도 없어져요. 신맛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를 잃고 나이를 단축하고 쭉쭉 위아래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나이를 수명이 짧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10년 차 미만에서는 큰 차이를 안 보이기도 해요. 10년 차 미만에서는 10년 차. 10년 차. 10년 차에서는 뭐 조금 더 열리고 덜 열리고 이제 뭐 콜트가 됐든 뭐 삼버시 됐든 잘 키우면은 큰 차이를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진짜 10년 차 이상에서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그동안 열심히 키웠고 건강하게 잘 키웠고 수확량이 본격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정말로 수입이 많을 시기인데 이제 나이를 단축하고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거죠. 뿌리옥이 발생됐을 때. 체리가 일찍 개발된 지역에서는 폭발이 집중되었고 많은 과수원이 파괴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초기 개발된 지역,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체리, 중국 체리라든가 콜트 체리를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키웠는데 폭발적으로 많이 키웠는데 이 뿌리옥이 이렇게 뭐 3년 차만 해도 80%막 60% 이렇게 뿌리옥이 생기니까 제대로 수확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죽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거죠.
어떻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뿌리옥을 우리는 뿌리옥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간단하고 이게 뭐 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가 3년 차에서 뭐 절반 이상이 생겼으면은 그 이후로는 더 많이 생겼다 더 많이 생기겠죠. 뭐 5년 차, 7년 차에서는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죽거나 잘못됐을 때 5년차 미만에서 나무가 죽거나 잘못되는 거는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 저기 관리자의 잘못이에요. 관리자의 부실. 적합하지 않은 토양에 심었던가 물이 부족했던가 어쨌든 그 관리자의 문제이지 그 묘목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세라가 됐든 콜트가 됐든 크림스가 됐든 마하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단지 이제 뿌리옥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게 세력이 저하된다거나 그런 거 있지만은 뿌리옥 때문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유목기 5년차 미만에서 죽거나 그러지 않는데 만약에 죽었다면 그거는 그거를 관리한 사람의 그 관리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10년차 이상 예를 들어서 콜트체리 뭐 3법 10년차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10년차 이상 건강하게 자란 나무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거의 별로 없어요.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많이 뽑아내고 갱신내고 뭐 품종 탓을 하기도 하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많이 뽑아내면서 10년차 이상 건강하게 유지된 나무가 많이 없다는 거는 이런 뿌리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앞으로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몇 차례 좀 더 영상을 더 올릴 예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